학습자의 집중도 판별 연구 발표를 하게 된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정영상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원격 수업으로의 전환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네, 조사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원격 수업 전환이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교육 시장에서도 전년 대비 1원1 수업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의 경우 초중등 수강생 거의 70% 이상 70% 정도 증가했고, 그리고 비상교육도 전년 대비 18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례 없는 사태로 인해 이러닝 교육으로의 전환이 급증하면서 이러닝 교육의 단점도 상대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학습자와 교육자 간의 물리적인 거리가 멀기 때문에 상호작용 및 즉각적인 피드백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사회는 스마트폰과 SNS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동영상을 보는 동안 방해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면 수업에 비해 자율적 관리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요구가 되고요. 이와 비슷하게 성적이 낮은 학생의 경우 성적을 더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러닝 수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순환신경만을 적용한 연구는 미비했고 SBM이나 랜덤 포레스트 등의 머신러닝 기법은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학습자 동영상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자 집중도 판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러닝의 단점을 개선하여 효과성을 높이고자 했고요. 그리고 학습자의 시선 및 얼굴 윤곽 데이터를 시계열 데이터로 추출하여 집중도 판별 모델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판별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학습자를 촬영한 영상으로부터 시선 데이터와 얼굴 윤곽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연구 목적에 맞게 그 변수를 선택을 하고 레이블링된 순차적 데이터를 학습시켰습니다. 따라서 동영상 데이터에 RNN을 적용한 분류 모델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분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RNN 모형들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RNN은 유닛 간 연결이 순환적 구조를 갖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공신경망을 뜻합니다. 그리고 LSTM은 이러한 RNN이 가지고 있는 장기 의존성에 의한 기울기 소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구조를 가지는 모델입니다. 셀 스테이트와 이제 세 개의 게이트를 추가함으로써 각각 과거 정보가 기억되는 정도를 조절하고 먼 과거로부터 정보까지 반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GRU는 LSTM의 간소화된 버전으로 리셋과 업데이트 게이트 두 개를 통해 LSTM의 계산량을 줄였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순방향과 역방향 정보 모두를 포함할 수 있는 양방향 RNN까지 도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학습자 동영상으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는 데 사용한 오픈페이스 2.0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픈페이스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발트루샤이티스와 멀티컴프랩이 공동으로 개발한 알고리즘으로 안면 랜드마크 탐지와 헤드포드 추적, 안면 움직이는 인식, 시선 추적에 사용하는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 툴킷입니다. 안면 랜드마크와 머리 방향의 경우 CLM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고, 안구 시선에는 CLNF 랜드마크 감지기 알고리즘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정 정보를 나타내는 액션 유닛의 경우 랜드마크 정보를 토대로 이제 추정이 되게 되는 거고요. 오픈페이스 툴킷을 사용하게 되면 초당 30프레임 길이의 영상을 714개 변수의 프레임별 데이터로 변환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정보와 이 시선 관련 정보, 머리 방향 정보, 안면 랜드마크 정보, 안면의 이제 고정 및 유동적 형태에 대한 전분포 모형의 파라미터 정보, 그리고 안면 활동 유닛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선 정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시선 정보는 이 감정의 정도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중도, 사회성, 정신건강 상태를 평가할 때 중요하게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 학습자와 집중도에 관련된 연구들을 나열한 표입니다. 맨 아래 드카롤리스의 연구는 이 오픈페이스 툴킷을 똑같이 사용을 했지만 적은 데이터와 그리고 학습자의 주관이 포함되는 설문조사를 함께 진행했기 때문에 이 실제 서비스에서는 사용하기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을 토대로 학습 자료나 이 설문 등의 영향 없이 오로지 이제 학습자를 촬영한 영상으로만 판단할 수 있도록 본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를 촬영한 영상으로부터 직접 데이터를 추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 수집에 대한 실험적 설계부터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는 오픈페이스를 통해 변환하고 레이블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정 길이의 시퀀스 데이터로 바꾸기 위해서 전 처리를 진행했고요. 모델에 적용을 했습니다.
먼저 실험 설계 및 데이터 수집입니다. 일원인 학습자의 태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학습자의 모습을 촬영을 했습니다. 집중과 미집중 데이터 모두를 수집을 했고요. 그리고 정면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학습 자료 영상은 학습자와 관련성이 있거나 학습자를 하여금 호기심이 들게 하는 자료인지, 그리고 상황에 대한 적절한 이 사진이나 영상 등의 자료를 활용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집중의 경우 MIT 오픈코스웨어의 한 수학 강의를 13분에서 약 17분가량 시청을 했고, 집중의 경우에는 역사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약 9분가량 시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촬영 각도는 모니터 중간 상단에 카메라가 위치하도록 하며 이 모든 학습자를 동일한 촬영 환경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촬영 시작 전에는 학습 태도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한다는 정보만 주고, 이 실험자는 영상 시작과 종료만 안내하고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상 시청 시간이 각각 다른 이유는 학습자에게 동일한 실험 조건을 부여하지만 학생들의 전공에 따라서 관심 분야가 다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흥미가 떨어질 것이라 생각한 영상에 이 흥미를 느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분석에 필요한 집중 및 미집중 영상 데이터의 이 비율이 최대한 비슷해지도록 유도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시청 시간을 다르게 부여했습니다. 수집한 영상 데이터는 오픈페이스 2.0을 통해서 714개 변수, 네, 714개 변수를 가진 CSV 파일로 변환을 했습니다. 총 92명으로부터 184개의 데이터를 변환했고, 영상마다 길이의 차이가 있어서 이 영상당 각 16,000에서 37,000 프레임씩 변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변환된 이 714개 피처 중에 학습에 쓰일 109개 피처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총 약 409만 개 정도의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추출한 데이터는 영상별로 이 표준화 스케일링을 한 다음에 RNN 모델을 일정 간격으로 넣어주기 위해서 5초 간격으로 스플릿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면 응시, 측면 응시, 숙면, 안면 가림, 화면 이탈 이렇게 5개 레이블을 지정해서 집중과 미집중, 이진 분율 형태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얼굴에 만약에 이제 어, 얼굴에 손이 가는 경우에는 이 얼굴 윤곽 랜드마크가 조금 일그러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턱을 괴거나 얼굴에 손이 가더라도 이 영상에 집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만약에 20초 이상 얼굴에 손이 가 있는 경우다 그러면 첫 10초 그리고 마지막 10초만 미집중으로 간주를 하고 나머지는 집중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이렇게 5초씩 나눈 데이터는 모두 27,026개 데이터로 변환이 됐고,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 셋으로 스플릿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본 연구에 사용한 아키텍처입니다. 바이디렉셔널 RNN 레이어 하나와 2개 덴스층을 구성했고, 마지막엔 이진 분류를 위한 소프트맥스를 적용했습니다. 총 에폭은 200을 적용했는데 미니멈 밸리데이션 로스일 때 모델을 한번 기록을 하고 50회 더 진행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낮아지지 않으면 얼리 스토핑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실제로 집중을 했을 때 혹은 실제로 집중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제대로 판별했는지가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리콜 성능을 중점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바닐라 RNN의 경우 이 미니멈 밸리데이션 로스가 67번째 폭에서 이루어졌고, 이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정확도는 0.7773이 나왔고 AUC는 0.8439가 나왔습니다. 집중에 대한 리콜은 0.7968, 그리고 미집중에 대한 리콜은 0.7362로 나왔습니다. LSTM의 경우 미니멈 밸리데이션 로스가 15번째 에폭에서 이루어져서 세 모델 중 가장 빠르게 달성됐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오버피팅 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5번째 에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정확도는 0.8084, AUC는 0.8623으로 나왔고, 집중에 대한 리콜은 0.8341, 미집중에 대한 리콜은 0.7616이 나왔습니다. GR료의 경우에는 48번째 에폭에서 가장 낮은 밸리데이션 로스를 기록했고, 정확도는 0.8416, AUC는 0.9160이었고, 집중 대한 리콜은 0.8561, 미집중 대한 리콜은 0.820을 기록하여 모든 매트릭에서 가장 세 모델 중에 가장 높은 그런 수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일원인 학습자의 집중도를 판별하기 위해서 학습자를 촬영한 그런 영상 데이터에 바닐라 RNN, LSTM, GR료 모델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습자 집중도를 이제 판별하기 위해서 별다른 학습 도구나 학습자의 주관이 포함되는 설문 도구 같은 게
이제 사용되지 않았고, 네, 이렇게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그리고 전략적 트렌드에 이런 격변하는 시대에 맞게끔 탄력적인 방식으로 새롭고 사람 중심적인 그런 이러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부분이고요. 한계점으로는 RNN 특성, 네, 모델 특성상 이 배치안의 시퀀스가 동일해야 하는 한계를 패딩으로 해결했습니다. 네, 패딩으로 해결했고, 근데 그게 이제 학습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걸로 네, 확인이 됐고요. 따라서 이제 시퀀스가 같은 것끼리 뭐 묶거나 그리고 시퀀스 길이별로 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고, 만약에 그리고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한다면 이 시퀀스의 특정 이 지점이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네,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발표 사용단 레퍼런스고요. 추가로 이제 디펜스 이후에 RNN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 뭐 베이스라인이 될 만한 머신러닝 모델을 이제 추가적으로 실험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뭐 아키텍처나 뭐 다른 옵티마이저를 사용해서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네, 실험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